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5월 중순입니다. 우리가 벌써 1년의 절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 5월 달이니까 이제 다음 달 하면은 이제 6월 달에서 2분기가 완료가 되죠. 우리가 1분기에서 이제 2분기로 오는 구간은 참,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좀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던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부분이, 거의, 뭐 4월 달까지 시장은 엄청난 이 큰 변동을 동반하는 이 대폭락을 좀 보이고, 이제 4월 초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이제 반등을 좀 시작을 하면서, 이제 1900선 이 중반까지 이제 와 있는데요.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들도 그렇고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좀 자리를 좀 점점 좀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이격 가열이 있는 주식들에 대한 좀 차익 매물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못 오른 주식들 가운데서 좀 재료가 있었던 주식들은 급반등 흐름들도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워낙 시장에서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렘데시비르보다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요. 또 반대로 그 이번 주를 좀 복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이제 현대차 그룹의 어떤 전기차 배터리 쪽 관련된 이 사업 협력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에 좀 전기차들 한번 급등 흐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 이제 비대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사업 그 정책에 대한 의지가 좀 표면되면서 비대면 관련된 주식들이 또 한 번의 이 급등 흐름들이 좀 있었고, 또 반등이 나온 주식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반대로 약한 흐름들도 있었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좀 피해를 받았던 주식들 가운데서는 이제 가장 먼저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뭐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 반등 이후에 이제 차익 매물들, 경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막 혼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비교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그죠? 오케이, 좋아요. 잘 나온다. 이쪽에 있는 건 코스피 시장이고, 거래소 시장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코스닥 시장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 명인들의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는 절대 전략과,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수요일 진짜 쉬운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꾸준히 제시해드리는 전략이 있죠. 기준선 라인이 있고. 1550, 요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었던 지수 목표치는 코스피 지수, 요때가 1550이었어요. 금요일이었으니까. 1740까지는 기본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셧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10조는 번다. 그죠? 그래서 2003년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10조를 벌었던, LG카드 사태가 있었고, 사스가 있었던 그 사태보다는 주가가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이건 기본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그죠? 그때 이제 300포인트가 넘는 목표치를 제시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440에서 1740까지 실제로 이제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1740에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제 수치가 이제 위쪽으로는 1840, 아래쪽으로는 이제 1680이었죠. 그죠? 1740에서 1680에서 다시 사라. 그리고 1840 밴드 상단까지 가져가면 된다. 요 전략 제시해 드렸었죠. 그리고 요 전략을 가지고 이제 코스피 1920, 여기서부터는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PR이 16배에서 17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통째로 그 인수를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을 산다고 한다면 원금을 회수하는데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16년에서 17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평균 우리나라 PER이 한 12배 정도 되는 거니까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20 요 구간에서는 제가 별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 이쪽 IT 반도체 쪽,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 이쪽보다는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를 하라고 여러분들 이야기 해드렸었죠. 그때가 4월달 초였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gat혀 있는 자리 아래쪽으로 45,700원 딱 한번 매수 의견 드리고 상단으로 제가 5만 1,000원에서 이제 5만 2,000원 상단 얘기해 드렸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7만 8천원 사서 8만 5, 6천원 딱 매도하고, 그 다음에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한참 기다렸다가 좀 해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도 매도 의견 드렸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번에 이 계속 갇혀져 있었다가 모멘텀이 변수가 하나 좀 등장을 했었죠. 요것 때문에 이제 전기차들이 급등하는 흐름이 좀 있었고, 근데 그거에 버금가게 코스닥 레버리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레버리지로 봤으면 50% 이상 터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코스닥을 공략했던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측하기가 쉽다라고 했죠. 바이오, 제약 이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만 지속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닥에 관련된 어떤 이 밸류,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깊게 설명드린 부분들이 이 명인들의 복귀를 통해서 다 이미 다 녹화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충분히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위주로 계속 하셔라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냐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920,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박스권 상단, 요 상단 이제 막 넘어가는 지점, 요 지점이죠.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692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1920. 이게 한 달 전부터 제가 제시해드린 수치잖아요. 근데 1920 넘어가면 빠지고 넘어가면 빠지고 넘어가면 빠지고 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크게 이제 급락도 안 나오지만 쉽게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갇혀져 버리죠. 무슨 이렇게 꽁꽁 묶어 놓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순환매가 돕니다. 순환매가 도는데 이거는 이슈몰이에 의한 순환매가 돈다 이거죠.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기술 반등 나왔던 주식들은 주로 이제 그 갑자기 뭐 잘 가다 갑자기 좀 급락이 나온다거나 오전에는 강했는데 갑자기 윗골이 확 달린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게 코스닥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419포인트에서 696포인트까지 거의 V자 반등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래소로 치게 되면 이미 2300 수준, 2250에서 2300 수준까지 코스닥은 이미 다 복구를 해준 겁니다. 떨어진 거에 이미 다 복구를 다 해준 거죠. 근데 요 부분에서 이제 코스닥에서도 가열 신호들이 제법 나와요, 주식들이.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좀 1920 이상권,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 690 이상권에서는 전 계속적으로 좀 경계를 좀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금에 대한 관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금 관리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게 무슨 고점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거부터 이렇게 쭉쭉 안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옆으로 이렇게 장기 횡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게 저 쭉쭉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는 거고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모릅니다.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신호가 나온다면, 즉 승부를 볼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1440에서 1920, 1950까지 올라온 기간 동안 계좌를 좀 복구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잘 대응하신 분들은 계좌가 신고가 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손실을 상당 부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좀 잘 대응하신 분들은 계좌가 이때보다도 신고가에 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터진 주식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죠? 완전 소외 주식들로만 풀로 가지고 있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적중시켜 드렸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는 2루타, 3루타는 쳤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대응했던 것만큼 계속 공격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건 이제 저는 아니다.
현금 관리도 해야 되고 애매하다 싶으면은 현금을 좀 들고 그다음에 종목 2개 있으면 종목 하나를 가지고 있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종목 수도 좀 조절하면서 전 대응 신호를 좀 잡아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렇게 전달을 좀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걸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신용 잔고가 이 신용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숫자로 좀 보면 얼마 정도 좀 되냐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벌써 지금 신용 잔고가 4조 6천억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얼마 정도 되는 수준인지 잘 모르죠. 4조 6천억 정도 되는 수준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불과 요때만 하더라도 신용 잔고가 리먼 때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20년 내 거의 최고치 수준으로 반대 매매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거래소하고 코스닥 그 수준 지금 다 복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험을 좀 걸었던 사람들이 어떤 그 베팅된 자금 수준까지 지금 다시 코스피가 올라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5조입니다. 와, 이거 보면 거래소보다는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코스닥도 지금 벌써 지수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신용잔고가 좀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죠. 징후인 거예요. 징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열심히 땅굴을 파요. 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물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좀 이제 그 진흙이 그죠? 진흙이 약간 이제 물기가 좀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좀 신호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진 날 것 같아요. 지진 나기 전에 징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뭐 동물들이 막 피신을 간다든가 뭐 해일이 갑자기 좀 나온다든가 그죠? 이런 신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정작 큰 거 한 터지잖아요. 저는 이런 게 좀 위험한 신호라고 보는데 이게 단순히 신용잔고가 급증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꼭 뭐 고점부터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야죠. 잘 보세요. 고객 예탁금이에요. 고객 예탁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한 거예요. 보게 되면은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크게 급증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역대급 V자 반등입니다. 고객 예탁금은 대기 자금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 대기 자금을 구성하고 있는 이 부분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6글자. 그래서 제가 그 운동에 절대 참여하지 마시고 코스닥 바이오제약에 있는 코스닥 레버리지 차라리 하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드렸었잖아요. 동학개미운동. 그죠? 동학개미운동. 기억나시죠? 4월 초에 삼성전자 모아가기 운동.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그런 거 이제 먹을 거 별로 없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코스닥 레버리지를 하든지 바이오제약을 해라. 그때 여러분들한테 mRNA나 DNA 유전자 관련된 주식들 많이 이야기해 드렸었고, 그 다음에 NK 세포 관련된 주식까지 많이 드렸잖아요. 추천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주식들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삼성전자는 그다음부터 그냥 뭐 폭락은 안 나오는데 횡보했잖아요. 동학개미운동, 삼성전자 모으기. 한 줄에도 더 산다. 그리고 자식한테 물려준다. 장기 투자할 거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장기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장기 투자한다라는 문장을 사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하니까. 그리고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되거든요. 주식 초보자들의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설마 망하겠어? 삼성전자와 관련된 회사 내부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모바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금 매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반도체 D램과 낸드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반도체가 훨씬 더 중요한데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아무 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심지어. 그러니까 공부를 깊게 안 해도 되니까
대한민국이 빠졌었을 때 주식은 올라오겠지 하니까 그냥 삼성전자 한 주라도 더 사야지. 이런 마인드로 그냥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낸드 재고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 해드렸었고, 인텔 차기 CPU 미뤄있게 되면 서버 업체들 구매하는 시점 미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차라리 반대 매매 나온 시점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동학개미 운동 계속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고객 예탁금들이 어떤 자금들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주식 관련된 용어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회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회전율. 회전율이라는 거는 바꾸는 겁니다. 종목을 교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목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 깔려있는 심리는 보면 이 회전율이 거의 최저치잖아요. 거의 최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에 코스피 지수가 2250에서 1440까지 대폭락이 나오니까 하루에도 10포인트, 하루에도 20포인트, 심지어 뭐 하한가 육박한 흐름도 막 나오고 해외 증시 뭐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막 떨어지는 흐름 나오니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죠?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번 반등 나왔을 때 한 1600이나 1700에 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버스 베팅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인버스 베팅했다가 한 1650이나 1650 오면 다시 사야지 했는데 안 오니까 1900 올 때까지 그냥 멍 때린 상태에서 당한 사람들. 그래서 뒤늦게라도 삼성전자라도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정작 사놓은 건 안 가고 다른 주식들 바이오 제약이나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비대면 관련된 서비스 좀 날라가고 그다음에 이슈 모멘텀 붙는 주식들 막 날라가니까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산 땅은 땅값이 안 올라요. 옆으로 횡보만 해버립니다. 근데 터지는 주식들이 나오니까 어때요? 사람 심리가. 화가 나잖아요. 떨어질 땐 같이 떨어졌는데 우량주라고 해서 매수를 해놓는데 그때부터는 안 가. 동학개미 운동. 그죠? 왜 우량주인데 안 가지? 반도체 가격이 핵심이라니까요. 반도체 가격이. 이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박아놓고 삼성전자를 손절하기 애매하니까 그 다음으로 낙폭주 가운데서 만만한 게 뭐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사는 거예요. 현대차의 사업 전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내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기차한테 점유율이 어떻게 빼앗기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다음은 현대차가 제일 우량하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소외받는 사람이 또 이제 현대자동차를 모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산업에 대한 성장이나 이런 건 아예 계산하지 않고 밸류에 대한 것도 아예 계산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회전율이 낮다는 얘기는 만약에 진짜 이거다 싶었으면 자르고서 교체했었으면 이번 수익률 복구해서 상당히 많이 했었을 텐데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율이 최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쫓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심리가. 사람들 심리가 쫓기니까 뭘 하기 쉽냐면 당하기가 쉬워요. 가는 주식들 따라가다 싶으면 갑자기 이제 그 주식들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제 윗골이 이렇게 막 달린다든가 이런 신호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방송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뭐 다음 주 되면 또 일주일이 지나니까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내가 승부 볼 수 있는 자리가 올 때 기다려야 돼요. 첫 번째 크게 이제 홈런 칠 수 있는 자리, 적어도 이제 2루타, 3루타 쳐가지고 점수를 낼 수 있을 만한 기반이 깔린 자리를 놓치신 분들은, 그죠? 잡으신 분들은 상관없죠. 잡으신 분들은 복구도 많이 했었을 거고 현금 관리도 잘해야 돼요. 저희도 현금 관리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종목도 되게 많이 줄였습니다. 목표치 안 온 것도 있고 손절한 것도 있어요. 근데 계좌는 늘어났겠죠. 현금이 더 중요해요. 승부 볼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는 신호들이 나오게 되면 명분이 생겨야 됩니다. 명분. 장대 양봉이 만들더라도 차트가 이뻐지는 양봉이 아니라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도 명분이 만들어져요.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다시 진도를 뽑아낸다든가, 렘데시비르가 대규모 양산에 들어갔다든가, 백신이 나오면서 어떤 경제활동 재개가 될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다 깔렸다든가, 사회적 거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명분이 딱 깔린 상태에서 생겨야 됩니다. 그냥 차트가 이쁘게 생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밸류는 비싼 자리거든요. 16배 넘어가는 자리니까. 그래서 저는 현금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급등하는 주식이 있으면 그건 선수들 영역이에요. 진짜 프로들처럼 여러분들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초보 투자가분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승부 볼 수 있는 자리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전략이 저는 이제 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이제 뭐 오늘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유 딱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원유 ETF. 그죠? 원유 ETF. 여태까지 안 하다가.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이번에 원유 ETF 제외하고 나머지 그냥 현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바이오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한 3종목 있었는데 이제 그 2종목도 이익시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종목 조금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그 5G도 비중을 좀 줄여놨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되는 거 보고 전체적인 현금 비중 늘려놓고 그리고 나서 지켜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지금 구간에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 상승으로 전환되면 그때 또 거기에 맞는 전략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대비를 반드시 해놔야 된다. 이 관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밸류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한 달 전에 이야기 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비슷해요. 조금 더 여유롭게 가자 요 마인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걸 이야기 해드리고 종목을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보면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인데 시젠이 오늘 보니까 3조 5천억이 장중에 넘더라고요. 그죠? 13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권 보이다가 장대 한번 보였는데 오늘 갑자기 윗골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시젠하고 보게 되면은 이제 랩지노믹스, 그죠? 랩지노믹스, 그 다음에 이제 오상자이엘.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연달아서 이제 순환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좀 차익 매물 나오다가 실적 발표되는 거 보고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자금이 쏜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어떤 판단이 드냐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코로나 관련된 요 일구 진단키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주식들이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주도권은 앞으로 넘겨줄 생각이 아예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순환마가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겠구나. 진단키트 가다가 좀 쉬면은 그 다음에 또 치료제 가고 또 치료제가 또 쉬면은 백신이 가고 그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따라가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좀 전략 간단하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이 바이넥스 두 개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CMO, CDMO 업체죠. 위탁 생산하는 업체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대행해서 생산해주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저는 순환매 타켓이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먼저 판을 열어놨는데 바이넥스도 여러분들 같이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치료제는 길리어드 관련돼 가지고 이제 파미셀이나 에이스티팜 오늘 좀 이들 주식이 좀 쉬는 흐름이 나왔죠. 왜 빠졌죠? 얘네들보다 효과가 더 좋은 그죠?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파모스타르 그죠? 이거와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좀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SK케미칼 그 다음에 제일약품 그 다음에 명문제약 이런 주식들이 테마로 좀 돌아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치료제도 이제 경쟁이 붙을 거 아닙니까? 이걸 돌리겠구나. 계속 좀 살아있는 신호들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 관련돼서 현대자동차나 이제 포스코 산업재들,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그죠? 하나투어. 이런 주식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예 접근을 하지 말라고 했던 주식들이죠. 반등이 나와서 오히려 좀 팔아라. 매매 대상에서 빼는 겁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그리고 반도체나 전기차도 마찬가지인데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방향을 안 보여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그렇고 요번에 재료 나왔던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이게 추세 전환 된다라는 신호보다는 한 템포 우리가 좀 계속 지켜보면서 좀 다음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이를 좀 더 지켜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어느 자세 재공략하는 것이 좀 좋을지 이것도 다시 한번 플랜을 좀 한번 세워보고요. 복구 많이 했던 거는 이제 좀 지킬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만약에 다시 화랑장으로 간다거나 다시 아래쪽에 큰 변동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또 맞는 전략이나 저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수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